안녕하세요. 저는 68살 황미영입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22년 가을 제가 혼자 살던 월세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지친 것 같아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5살 아들 민준이와 2살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위 정훈이도 건축사무소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아이들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넸을 뿐인데 수진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봐주시고 엄마도 혼자 사는 외로움도 덜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고 퇴직 후에도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겨왔는데 말이죠. 사실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수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완전히 혼자 살았고 퇴직 후에도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고충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키울 때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요즘처럼 맞벌이 가정이 많은 시대에 조부모의 육아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 끝에 딸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던 곳은 월세가 60만 원이었고 국민연금으로 110만 원을 받는 저에게는 꽤 부담되는 금액이었거든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은 수진이 결혼할 때 보태주었고 남은 돈은 노후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딸네 집으로 이사하면 월세 부담이 없어지니 제 작은 연금으로도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1월 추운 겨울날 저는 30평형 딸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다행히 방이 3개라 제게 따로 방이 배정되었고 개인 공간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민준이와 서연이의 제잘거림을 듣는 순간부터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는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고 수진이와 사위가 출근한 후에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서연이와 함께 집에서 놀거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키울 때와 지금은 3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 시대에는 아이가 울면 금방 안아주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기다리는 경우도 많더군요. 서연이가 울 때마다 바로 안아주는 저를 보며 수진이가 엄마, 요즘은 아이를 너무 과보하면 안 된대요. 라고 말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은 식사 준비였습니다. 저는 오랜 간호사 경험으로 영양 균형을 중시하는 반면 수진이는 인터넷에서 본 최신 육아 정보를 따랐습니다. 당근을 넣은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요즘은 아이들 음식에 양념을 줄이라고 해요.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내가 30년 넘게 환자 식이요법도 담당했는데 라고 투덜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도 제 경험을 존중해주기 시작했고 저도 현대적인 육아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위 정훈이는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의 경험도 소중하고 수진이의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서로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에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재정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민망했지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매달 국민연금 110만 원 중 40만 원을 식비로 보태기로 했고 그 외에 손주들 용돈이나 간식비도 제가 자발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사실 월세 60만 원을 내지 않게 되어 여유가 생겼으니 이 정도는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움이 좋았지만 점차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왔었거든요.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혼자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준이와 서연이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호기심이 많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할머니, 하늘은 왜 파랑색이에요? 구름은 어디서 자요?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의학 지식만 업데이트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지난 가을에는 민준이와 함께 집 근처 도서관에서 하는 과학 특강에 참여했는데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하고 있더군요.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하고 불러요. 그 작은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서연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블록놀이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퇴직 후에 생겼던 허전함이 사라지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물론 개인 시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나 수진이와 정훈이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갈 때는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간호사 시절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뜨개질을 배워 손주들 목도리와 장갑을 만들어 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더군요. 손주들과 지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진이가 자라는 모습을 놓쳤던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손주들의 매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또박또박 말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저에게 들려주며 뿌듯해하는 모습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집니다. 동거 생활 초기에는 걱정했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서로 배려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배치되어 있어 각자의 공간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제 방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도 노크를 하도록 가르쳤고 수진이 부부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자러 가고 어른들만의 시간이 됩니다. 이때는 각자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끔은 함께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 저의 이런 결정을 처음에는 간호사 시절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미영아, 자식 집에 들어가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 라고 충고하는 친구도 있었죠. 퇴직 간호사 모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가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 세대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수진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도움이 필요 없게 되면 다시 독립할 수도 있다는 것과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자는 원칙을 세웠죠. 이런 솔직한 소통 덕분에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저는 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외롭게 지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내 노후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혼자 살게 되니 외로움이 찾아왔고 노인 환자들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3대 동거는 제게도 딸 가족에게도 윈윈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유연함의 중요성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 방식이 가장 옳다고 고집했다면 이제는 다른 세대의 생각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일찍 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점차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진이도 제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나 전통놀이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가족 모두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대로 된 가족 여행은 거의 없었는데 손주들과 함께한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처음 보는 바다에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놀라워하는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아이들에게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는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제 임무였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의 등교와 유치원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하지만 이런 바쁨이 제게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3대가 함께 살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식사입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 많은 질병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한 식단에 신경 씁니다. 주말에는 제가 직접 장을 보러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일주일치 반찬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수진이가 엄마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했지만 저에게는 이런 일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음식을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느라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민준이와 서연이가 동시에 독감에 걸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간호사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죠. 체온 관리부터 수분 공급까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수진이와 정훈이도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의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퇴직 후 혼자 살 때는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어 통증도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활동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퇴직 간호사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제 얼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영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 손주 육아가 보약이구나.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서 활력을 느낍니다. 은퇴 후 찾아올 수 있는 우울감이나 무력감 대신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있으니까요. 우리 3대 가족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아침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터와 학교로 떠납니다. 저녁에 다시 모여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 가거나 가끔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민준이가 신나게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이런 형태가 모든 가정에 맞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각자의 삶도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입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와의 관계, 손주 육아 등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준이와 서연이는 잘하고 있고 저 역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나갈 것입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딸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